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그동안 뭐 일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뭐 이제 연락들은 많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영상이 뭐 많이 안 올라온다고 해서 막 문의를 주시고 했었는데, 뭐 그동안 이제 오셨던 분들은 뭐 카페나 블로그에도 다 이제 제가 사진이라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이제 블로그를 막 이제 밤새면서 하면서 글 쓰고 이게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카페에다가 오셨던 분들 이제 사진은 한 장씩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링크 시켜놓은 이제 뭐 블로그하고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뭐 영상이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다고 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의를 많이들 주시기 때문에 그거 좀 해명 좀 하려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여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킨 거는 이제 그 전화가 오셔서 이 임대차에 대해서 그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어요. 딜러가 보는 이제 물류 소개 회사의 임대차, 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고,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딜러이기 때문에 차량 뭐 이전이나 명의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제 그 배넘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상태고 뭐 경험도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 소개 회사에서 이제 차량을 생면부지에 남한테 주는 거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한 조건이 있다. 당연한 거죠. 이 소개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뭐 차값이 뭐 싼 거는 뭐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비싼 거는 한 2천 하는데 이상까지도 가는데, 그런 차량들을 뭐 구직자들한테 주기 위하게 줄 수 있게 해놓은 거는, 광고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조건들이 붙는 거죠.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 보면은 뭐 임대차 광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럼 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구직자들에게 그 차량을 다 한 명당 한 차량을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차량 보유를 하고 있냐, 일단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임대차 광고를 하는지. 단순히 임대라고 하면은 그냥 차를 내가 뭐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다, 이제 제가 들은 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대차 그런 이제 소개 회사를 가서 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계약서까지도 저를 보여준 적도 있고, 그래서 차 뭐 연식이나 키로수 따져봤을 때 또 뭐 좀 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인 거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뭐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뭐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차량을 준비하지 않고, 이거는 배송업은 개인 사업자인데 내 차로 하는 이제 내 사업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뭐 내가 차량을 구매를 하면 그 차량이 내가 이제 나의 뭐 어떤 가게 점포 개념이 되는 거고, 할부로 쓰셨으면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이제 월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사업이다. 구직자가 원하는 순수한 임대차는 뭐 아주 희박한 확률로 센터 사장님들한테는 있다. 그죠? 당연한 거죠. 모든 대한민국의 배송기사가 내 차로 하는 내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당연히 이런 센터 사장님들도 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딜러지만 저도 뭐 제가 차를 막 수십 대를 막 보유를 해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들 뭐 대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합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 사장님들도 당연히 뭐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이제 뭐 차가 많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면 기사 개개인이 각자 사업자를 내고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 사장님도 차가 없어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를 뭐 기대를 거시면 안 되고 아주 희박한 확률로 사장님들한테 가끔 있다. 제가 뭐 이제 대표님들 뭐 자주 만나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도 하고 막 뭐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임대차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두 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표님도 뭐 그분들도 한 대씩만 갖고 있어요. 한 대씩. 한 대씩. 근데 이제 구직자들이 원하는 어떤 순수한 임대차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지급해야 되는 300, 500 이상의 일단 수수료, 뭐 임대비, 보험에 뭐 각종 유지비에 뭐 계약 기간도 이제 족쇄가 걸리는 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일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걸린 임대차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임대차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올해 임대료 타고 얼마를 타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런 순수한 이제 임대차는 아주 희박한 확률로 센터 사장님들한테나 있는 거다. 이것도. 실제로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뭐 차량 구매 때문에 저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신용이 조금 안 좋으셔서 이제 한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족분들하고 그 어머니까지 이제 조회를 했었는데 어머니도 이제 한도가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일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그 센터장님한테 딱 한 대 있는 그 차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한번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게 이제 오토 하이탑이었어요. 1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차를 딱 한 대를 쓰고 계세요 지금. 그럼 이제 이 사장님한테도 이 차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넘버 불가. 요거는 이제 이전 불가, 명 넘버 불가. 요거는 뭐냐면 물류 소개 회사에 어떤 이제 구직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 임대차를 타고 싶은 구직자가 이제 이쪽에 전화를 하겠죠. 물류 소개 회사에. 그래서 나는 임대차를 타는데 넘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요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 법인 명의의 차지만 뭐 구직자의 공동 명의를 해서 99%대 1%를 설정을 해주면 뭐 넘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또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내장탑이 있는데 법인 명의 이게 등록증을 봤을 때 법인 명의의 어떤 등록증인지 아니면 개인 홍길동 명의의 등록증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법인 명의의 등록증이면 구직자가 이제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이 공동명의 설정 이전 자체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이전 불가입니다. 이전 불가. 법인 명의에다가 여러분 구직자들의 1%의 지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법인 명의지만 공동명의 1% 넣으면 넘버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전 자체가 안 돼요. 이전이 돼야 넘버가 나오는지 말든지 뭐 그때 따져볼 얘기인데 명의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공동명의가. 그러니까 이거 일단 거짓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물류 뭐 이런 회사들에서 회사들의 차인데 자동차 등록증에 개인 명의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야. 뭐 법인 명의가 아니죠. 홍길동. 회사 명의가 아니고 홍길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직자의 공동명의로 이전이 99%의 1%뭐 됩니다. 되면은 뭐 이전되고 공동명의 이전이 되니까 나중에 뭐 넘버 얘기도 이제 뭐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 여기서 인감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감 문제. 이게 뭐냐? 기존에 홍길동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구직자의 1%를 같이 99대 1로 설정을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다가 인감을 한 통 띄워줘야 돼요. 인감을. 그럼 이제 띄워주는 건 쉽지. 이제 그러면 이제 99대 1로 설정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구직자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여튼 뭐 1년도 안 돼서 뭐 그만둔대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99대 1의 명의를 그 홍길동 100%의 명의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그만두려고 하는 이 구직자가 인감을 다시 띄워줘야 돼요. 인감을. 그래야 다시 100%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돈이 들어가고
돈 관계가 얽혀버리면 마무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직자도 인감을 안 떼어줘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뭐 법적인 분쟁으로 가든지 말싸움이 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99대1로 해주니까 넘버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런 그 거추장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해서 이런 식으로 구슬러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없으니까 실제 이렇게 99대1 그 개인명이라도 이전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되게 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를 다시 되돌려면 이 그만두는 사람의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절대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임대비 이것도 좀 뭐 말이 많은 게 아니 저도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생수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내가 일한 수수료는 센터에서 기사들한테 직접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차는 우리가 빌려줬으면 임대료를 받겠다고 할 건데 돈이 센터에서는 기사들한테 직접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다달이 그 돈을 이 구직자 기사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계속 한 달마다 구슬러야 되고 사람이 막 돈 문제를 한 달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이게 번거로운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인감을 한 달에 한 통씩 그 자기들 회사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감을 하루에 한 달에 한 통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임대료의 문제,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을 그만뒀을 때 다시 100% 돌리기 위한 이 문제. 그러니까 뭐야? 임대료를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40이든 50이든 주기로 하고 차를 얻어 탔는데 임대료를 막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를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감이 그러면 이제 차를 뺏어 오려면은 이 홍길동 명의의 그 차를 99대 1의 차를 100%로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감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인감이 효력이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네, 한 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구직자 인감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보험으로서. 네, 어떤 문제가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자가 임대료를 매달 제때제때 안 주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놓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잠수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인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문제를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공동명의 이전을 해줄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감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임대료 다달이 받아야 되는데 매달 전화해서 뭐 돈 달라고 막 이런 거 막 사람이 다 치사해지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막 서로 막 짜증나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분란이 무조건 생겨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인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인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전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홍길동 100%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감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전을 많이 하니까 딜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유가 보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유가 보조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뭐 내 앞으로 탑차 있고 자동차 등록증에 뭐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굵직한 서류들을 이제 몇 가지 해서 내고 나중에 이제 뭐 보험 영업용 보험 들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유가 보조를 받는 건데 당연히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배넘버 자체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가 보조도 따라서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유가 보조 월에 한 20만 원 이상씩 뭐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이 1% 설정을 해준다고 해서 꼬셨지만 실제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그 골치 아픈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작업 안 해주니까 실제로 이 변환부를 못 따는 거고 이 유가 보조도 못 받는 거다. 이런 이제 불이익이 있다. 임대차라는 거는 당연히 뭐 제가 써놨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알고 임대차에 대해서 개념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라. 뭐 선 지급된 300이든 500 이상의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죠. 그리고 매달 뭐 이제 임대비가 나가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부르는 게 값일 건데 보통 뭐 40, 50, 60 이 정도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보험료에 보험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회사에 차지만 너가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너가 이제 차량 관리를 해라.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남들이 차던 개나 소나 다 타던 차를 구직자한테 줄 때는 그 차량의 관리 상태가 안 좋을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1년, 2년 이상의 실제로 이제 계약 기간도 있고 이제 차량 상태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돈들을 내고 임대차를 타시지만 실제 이 차량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차 딜러나 뭐 일반 신차는 마찬가지 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엔진 미션에 대해서 검사 항목이 쫙 나오고 혹시라도 그 검사 항목과 다르게 어떤 내가 막상 이제 그 차를 갖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진 정찰제의 어떤 수수료와 이런 것들을 내면서 하는데 차가 어떤 차인지 뭐 차를 분해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분해까지 해서 타실 분들은 없다고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 구직자가 일하며 지불한 금액에 대한 합당한 차량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접대 오신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이런 뭐 이제 물류 소개 회사를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3년씩 차를 이제 타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요 돈을 이렇게 이제 내야 되는데 14년씩이면 지금 뭐 10년이 이제 된 차죠. 이 정도 차면은 지금 키로수가 기본으로 한 20만 원 넘을 겁니다. 엔간한 차는. 근데 거기다가 차도 뭐 내장탑도 아니고 이제 냉탑 써라. 뭐 택배가 됐던 생수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냉탑에다가 이제 하이탑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이탑이 아니면은 뭐 허리 부러지겠죠, 일하실 때. 아무래도 허리 숙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정탑 같은 경우는 뭐 키가 아주 작은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거의 그래도 키가 남자들은 160 이상은 넘기 때문에 엔간하면 하이탑을 다 쓰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상차할 때 허리 부러집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수동인 거죠. 차가 또 수동. 그러면 13년식에 하이탑도 아니고 정탑이에요. 수동에 키로수가 20만이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도 요거를 쓰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 현재 제가 봤을 때 13년식에 키로수 20만에 수동이면은 1000만원도 안 될 겁니다. 1000만원이 뭐야? 지금 한 7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700 위아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300, 500 이상의 수수료를 이미 냈죠. 먼저 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최소 지금 실제 차값의 반 아니면 3분의 2 가량은 내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매달 임대료가 또 이런 임대비가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보험이야 뭐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뭐냐?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거.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쿠팡카 같은 거 있잖아요. 쿠팡 그 월급쟁이 주는 쿠팡카 그런 거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쓰던 그 차를 내가 또 안 와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당장 또 수리비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막말로 얘기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차 멈춰봐요. 일도 못하고 수리비도 나오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계약서를 써버리죠. 1년,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매달 나가는 건데, 그럼 벌써 딱 봐도 굉장히 금액이 오버가 되는 겁니다. 현 시세에 비해서. 그죠? 제가 얘기했죠. 생면부지의 남에게 차량을 대여해주는 건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다. 요거를 뭐 명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폭탄 돌리기다. 뭐 자꾸 얘기 드리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임대차로 막 광고해서 뭐 회사 차량 지원 뭐 이렇게 많이 해 놓잖아요. 과연 그 회사들이 차량을 막 수십 대 수백 대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전화가 오는 그 모든 구직자들한테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지만 차를 정말로 여분이 많아서 다 이렇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인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 대, 두 대, 이 정도 세대 몇 대의 차량을 갖다가 어떤 사람 홍길동한테 그 차를 보내고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찐빠 나면은 그 차 다시 빼가지고 또 남한테 돌리고 또 남한테 돌리고 계속 이 폭탄 돌리는 겁니다. 몇 대 갔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차량의 상태가 좋겠냐 이거죠. 그렇게 몇 달 하고 관두고 1년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관두고 그 사람들이 차를 내 차처럼 관리를 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그럼 그런 차를 내가 떠났을 때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런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리스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폭탄 돌리기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이거 물 싣고 가다가 브레이크 안 먹어가지고 그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임대차 한번 타다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했었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차가 애초부터 썩차를 타셨는데 뭐 그런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면피가 됩니다. 자기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무조건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직자가 또 리스크를 다 부담을 떠안는 거죠. 임대차는 제가 봤을 때 폭탄 돌리기다. 폭탄 돌리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다.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리스크 없이 돈을 벌고 싶으면 월급쟁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뭐 내 부담은 싫은데 뭐 돈은 벌고 싶다. 뭐 욕심이 과하면 뒤통수다. 맞는 거다. 뒤통수 맞는다. 뭐 중고차 허위매물과 다를 게 뭐냐? 뭐 허위매물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허위로 낚아가지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뭐 저는 보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하는 뭐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구직자의 절실한 사정과 어떤 이제 욕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내 부담은 싫고 돈을 벌고 싶고 그러면 차를 사기 싫으시면 어떤 여건도 안 되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뭐 그냥 알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저기 월급 주는 뭐 쿠팡맨들이 있잖아요. 쿠팡맨이나 아니면 내 승용차로 하는 뭐 플렉스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서 자금 여력을 좀 마련을 해서 그때 다시 도전을 하셔야지. 요거 괜히 임대차 이거 단어 호울 좋은 단어에 꼬드김 당해가지고 요런 거 떠안게 되면은 큰일이다. 이게 왜냐면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는 구직자들 다 각자의 인생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분부터 해서 유부남들도 저도 매일 만나지만 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하시는 거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꼬이면 큰일 난다.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이 된다. 뭐 단순하게 이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임대차가 그렇게 좋으면 대한민국 택배기사들이 내 차로 사서 하는 택배기사들이 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시기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순수한 임대차는 아주 가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센터 사장님들한테나 있는 거고 근데 센터 사장님도 이거를 차를 자기가 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차를 사놓겠어요. 이 화물업계 시스템 자체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서로 계산서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굳이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차를 세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은 뭐 차가 한 대 있으면 뭐 이런 뭐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받는 이런 거를 받진 않죠. 다행히 그냥 임대 보험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만 받고, 왜냐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배송을 해주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딱 정당한 조건이죠. 이 정도만 이 임대료와 보험만 해서 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물류나 소개 회사들이 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임대차라는 거는 좀 건너 뛰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저한테도 연락 와서 임대차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그냥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거 없다고 단칼에 그냥 자르고, 뭐 있어도 권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는 해드리는데, 요런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도 좀 찍었어요. 예. 뭐 중요한 건 요것만 보세요. 일단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뭐 내 가족도 아니고, 그죠? 뭐 친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주겠냐? 어떤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죠? 일단 넘버에서도 걸리고, 그죠? 아까 얘기한 것들, 뭐 기름값 보조 당연히 안 되겠죠. 넘버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이제 또 이렇게 돈 낭비를 또 하게 된다. 요 300, 500 이건 또 당연히 뻔하겠죠. 이런 물류 소개 회사들의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플러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뭐 어느 정도는 뭐 받아도 되는데, 왜냐면 뭐 어떤 구직자가 차를 타고 막 쓰다가 뭐 한 달, 3개월, 뭐 6개월 만에 관뒀어요. 그럼 자기가 중고차 팔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소나타가 있는데 내가 이 차를 3개월 후에 팔 거예요. 그거 정비하실 겁니까? 뭐 돈 써가면서 타이어 가실 거예요. 거의 팔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 차를 절대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아요.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 차를 절대로 제대로 정비해가면서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다. 썩차를 받는 거고. 이것도 명심하시고, 구직자가 일하며 지불한 금액에 대한 합당한 차량이 맞는가. 그죠? 차값 현 시세의 뭐 3분의 2 반값의 이상을 돈을 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스틱에 보통 이 정도 급이면. 그러면 뭐 그냥 300, 500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 500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 막말로 얘기해서 한 2, 300만 더 있으면은 요거 내 차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남한테 임대료 이거 꼬라 박으면서 뭐 탈 이유가 없다. 그죠? 예. 좀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런 거 좀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뭐 영상을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켰는데, 뭐 그동안 이제 일하느라고 좀 많이 이제 영상도 좀 많이 못 올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일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하는 흔적들은 뭐 사진이라도 카페하고 블로그에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이 바빠서 좀 영상이 많이 못 올라오더라도 제가 뭐 일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